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혁신성장을 이렇게 경제 현실, 특히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굳건히 이렇게 실천하는 기업을 모시고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한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산업에 어떻게 보면 밑불이 해당되는 기업을 모셔서 집중적으로 조명해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아마 결혼하시고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그 다음에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아주 획기적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업의 특징인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세인트노보 산후조리원의 김형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부터 벌써 인사부터 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세인트노보 산후조리원 대표를 맡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 산후조리원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인트노보 산후 이렇게 조리원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방송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을까 하는 측면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믿음을 주는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혁신성장에 굉장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단 회사부터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인트노보 산후조리원은 2012년도 7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좋은 산후조리원일 뿐만이 아니고 네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산후조리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퍼펙트라고 네, 표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설립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필요한 모든 의료 시스템과 또 공기정화 시스템, 살균 시스템, 또 동선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가장 좋은 산모들이 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설계를 하고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은 누구나 다 잘 만들 수 있지만 네네. 소프트웨어를 누가 어떻게 잘 갖고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의 역사는 약 한 이제 25년, 30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네네.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법을 현대적 과학적으로 재정립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한국식 산후조리원입니다. 그러나 만들고 나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세계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 모방하는 산후조리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인트노보라고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이 명칭을 붙인 데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세인트노보 산후조리원을 제가 붙이게 됐을 때 고민을 했던 것이 무엇을 지향하는 조리원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저는 산모의 건강 회복도 중요하지만 아기들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세인트노보를 거쳐가는 아기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기와 힘과 또 그 산모들이 육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네네. 세인트는 성스럽다는 뜻이고요. 네네. 누보는 갓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어입니다. 네네. 성스러운 아기라는 뜻을 네. 갖고 있습니다. 원래 산후조리원 하면 아기보다는 산모 이런 개념이 돼 있는데요. 특별히 아가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돼서 특별히 그런 쪽에 이렇게 된 것은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 굉장히 육아 관련된 얘기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전문가로 소문나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은 전문적 지식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네네. 산후조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출산을 통해서 산모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또 네네.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죠. 그런데
아기가 그 과정에서 건강하지 않고 아기가 이 모유 수유를 잘하고 또 엄마 젖을 잘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주지 않으면 네네. 산모 근심 걱정이 더 많아져서 더 많아지죠. 산후조리가 어렵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중심을 아기들의 건강 케어에 더 신경을 쓰고 우선 아기들이 안심하고 산모가 아기를 저희들 신생아실에 맡기고 또 본인은 몸 건강 관리, 산후 회복에만 이렇게 충실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그러네.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썼던 것은 아기들 신생아실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네. 아기 하나하나가 다 건강하고 병치레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잘 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시설해서 만들고 또 그걸 움직이고 있는 이 신생아실 직원분들 전문성을 더 키우고 항상 업그레이드하고 재교육을 시켜서 모든 것을 매뉴얼로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모든 이 신생아실에 있는 직원분들은 네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개인 행동을 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퍼펙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네. 뭐가 퍼펙트 시스템인지 그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네. 이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네네. 신생아 관리하는 것은 산후조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산후조리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을 크게 융성하게 발전을 시켰던 분이 계시는데요. 네네. 그분이 신필량 회장 전임 회장님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네. 예, 신필량 저희 현재 저희 세인트누브 의료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네네. 그분은 1997년도에 저희들 그 산후조리 처음 이제 생겼는데 네네. 98년도부터 저기 산후조리업에 뛰어드시고 그 전에는 오로지 그 신생아 전문 간호사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식 이렇게 산후조리원을 구축하고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하셨고 오늘 전체 우리 이 산후조리원 원장님들을 계속 이렇게 교육도 시키시고 하면서 추앙을 받고 계시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시스템 얘기 더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가장 고민을 했던 것이 이 산후조리원이 중구난방식으로 아기를 그냥 간단하게 케어하고 또 뭐 기저귀 갈고 처리하고 또 이 아기 수유시키고 그다음에 산모들 이렇게 식사 제공하고 자여주고 이런 단순한 어떤 예전엔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산후조리 시스템이 아니라 아기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산모가 보다 더 빨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프로그램들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산후조리원도 KS 인증을 맡아보자.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최초로 유일하게 KS 인증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산후조리원도 예, KS 인증이 있습니까? 산후조리원을 가지고 KS 인증을 그렇습니까? 받으셨습니다. 네네. 저는 이 신필량 원장님이 갖고 계셨던 KS 인증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을 가지고 네. 저희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조리원을 만들어 보자라고 저와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뜻으로 만들었던 현재 이 시스템에 한국식 산후조리원 중에서도 세인트누버식 산후조리원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퍼펙트 산후조리원이라고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사태가 뭐 코로나니까 네네. 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도 요즘 이렇게 젊은 네네. 이렇게 아기 어머니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본다 그래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네. 코로나 문제와 좀 이렇게 좀 범위를 줄여서 좀 네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후조리원이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여러 가지 집단 감염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는 뉴스들이 네네네. 많지요. 많았었죠. 네네. 로타바이러스나 RSV 바이러스 문제로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신생아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누구나 뭐 많은 조리원들이 요즘은 다 이렇게 이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화되어 있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네네.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단순한 방심으로 아기들은 아플 수 있다. 네네. 이런 생각 속에서 우선은 손 위생을 뭐 하는 것은 철저하죠.
아기들 타치할 때마다 손을 씻고 또 소독을 하고 아기를 만지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네네. 저희들 신생아실 안에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공기살균기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헤파필터, 이 크리눔 시술이라든지 모든 좋은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고 네네. 그다음 미세먼지 하나도 다 걸러버리는 그런 의료 시설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역시 직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안에 또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만드는 사람의 의식과 프로그램 또 이 메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어떤 인식입니다. 의식입니다. 네네네. 저희들 그 신생아실 안에 보게 되면 보통 일반 병원이나 또 조리원 안에 아기들이 이렇게 생리 현상을 했을 때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작업대가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죠. 그 위에 아기들을 옮겨 놓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대변 소변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싸개를 싸서 자리에 눕힙니다. 네. 보통 그런 어떤 형태로 작업대를 많이 구축을 해놨는데 저희들 신생아실은 그 작업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 어떻게 하시는지? 예.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네네. 보통 아기들 요람이라고 하죠. 아기 침대입니다. 크레드를 어디에 올려놓는가 하니 아기들 용품들을 밑에다 쭉 이렇게 이 다이를 만들고 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 아이들 요람을 하나씩 올려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주 특징적인 요소인데요. 그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작업대를 올려놓게 되면 네네. 아기들이 대소변을 나왔을 때 그 작업대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교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철저하게 한 아기의 생리 현상은 한 아기로서 공간에서 더 번지지 않도록 끝을 내줘야 됩니다. 네. 또 하나 만약에 테이블 위에 네네. 아기들 요람이 있고 크레들이 올려져 있다면 그 아기의 어떤 기저귀를 갈고 처리를 할 때는 그 아기를 또 아기 엉덩이를 이렇게 물로 씻어주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아기를 들고 또 기저귀를 갈 때도 작업대로 옮겨야 되고 그거 들고 또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척을 할 때도 아기를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기를 안고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공기 전염에 대한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공기 그런 게 취약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네네네. 알겠습니까? 네네. 아기들이 완벽하게 무균 상태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잠복해서 어떤 바이러스를 갖고 올지 모릅니다. 단지 모유수유를 통해서 또 저항을 키워나가고 면역을 키워나가면서 아기들이 성장하는 거죠. 스스로 네네. 이겨내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차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 아기가 다 아파지는 네. 그런 잘못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크게 그 두 가지를 과감하게 다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아기들 이 대소변을 처리하게 되면 바퀴가 달려있는 이동식 카트를 준비를 하고 그 위에 크레드를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아기를 처리를 해야 될 때는 처리실로 아기를 그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네. 그 과정에서 아기를 안으면서 공기 중에 퍼지는 요소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아기를 밀고 들어와서 그 아기만을 별도로 물이 있는 싱크대 쪽에 처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기를 갈고 그다음에 물로 씻고 그 끝난 과정 이후에는 전부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뜨거운 물까지 싱크대 밑에 하수구로 다 부어서 완벽하게 뒷정리를 하고 아기를 다시 싸개를 싸고 그다음에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 전파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기들이 수시로 교차하면서 거쳐가는 작업대에서의 전파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모든 행동에 분유탈 때부터 또 모유 수유를 할 때부터 행동이 전부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네. 전 직원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거 관심이 네네. 있는 것은 저는 이 방송 준비에서 이렇게 김 대표님의 말씀하는 중에 힐링이다 하는 표현. 네. 네, 이게 네. 싹 들어오거든요. 네네. 뭐 그만큼 13시간이 4시간 고통 속에 또 태어나는 아가도 이렇게 새 삶을 맞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이로운 세상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 것처럼 이렇게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네네. 측면에서 힐링이라는 얘기가 네네. 네. 산모든
아가이든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필요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한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적극 동감을 해서 이 산후조리원이 그냥 단순하게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네. 축에 넣는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설부터 좀 남다르게 꾸몄습니다. 네, 저희가 8층에 있습니다. 네, 네. 건물 8층은 보통 이제 일반 건물이 좀 삭막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다행히 저희 건물 8층은 사방이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 테라스에 제가 직접 작업을 해가면서 멋진 정원을 꾸몄습니다. 근데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삼면의 테라스에 소나무도 약 30그루 가까이 심어져 있고 옥상에 그렇습니다. 예, 예. 주목도 들어가 있고 야생화도 들어가 있고 철마다 꽃이 핍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새들이 다녀가고 물고기가 쉬고 갑니다. 네, 네. 그런 곳을 만들어 놓으니까 산모들이 오는 순간부터 먼저 와 하는 얘기부터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누구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시설은 돈만 들여서 의욕이 있으면 다 잘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는가 하니 네. 이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이 60% 이상이 거쳐서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네. 우울증이 옵니다. 이유는 옛날 아름다웠던 처녀 때에 모으면 이제 간데 없고 아기를 놓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순간순간 혹시라도 남편이 소홀해한다든지 서운하게 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가족의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녹색 환경, 그린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 속에서 우울증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방을 녹색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힐링하는 공간으로 나와서 언제든지 차도 마실 수 있고 부부가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고요. 네. 그다음에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울 때에 푹 쉴 수 있도록 네. 그 안에 힐링 공간을 따로 조성했습니다. 일종의 찜질방인데 네. 그 안에 이 적산목 나무 향을 맡으면서 황토방 바닥은 이 전부 옥돌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편안하게 쉬면서 몸을 추스리고 저 마음의 안정, 정서의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설을 해놨죠. 중요한 것이 그 산모들이 그렇게 힐링하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시설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네네.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 즐거움을 느끼기 그래야만 몸 회복도 그렇죠. 빠르다. 네네네. 예. 그런데 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가슴 울열이 생겨서 고통을 받고 온통 그 이렇게 이 스트레스 또 가족의 이 아빠는 육아에 동참해서 도와주지 않고 혼자 산모가 다 이겨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또 신생아실에 아기를 맡겼는데 왠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간다. 이런 상황이 오면 산모가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산모가 안심하고 즐겁게 힐링하면서 여기는 아기와 함께 여행을 온 곳이다. 추억을 만들어 온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제가 산후조리를 만들 때의 기본적인 모토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을 그렇게 준비를 했고 완벽하게 저희들이 체크할 수 있는 체크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고 직원들은 친절을 넘어서 매뉴얼과 표준화된 행동 양식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었고 네. 그다음에 산모들은 어디를 가든 편리하고 본인이 불편함이 없이 그 속에서 생활하고 즐겁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가 엄마 젖을 잘 먹고 모유 수유를 실패하지 않고 완성을 시킬 때에 가슴 울열과 고통도 사라지고 산후 회복도 빨라진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모유 수유입니다. 아기가 이 위턱과 아래턱을 움직이면서 네네. 엄마의 가슴에 모유 수유를 해서 이제 젖꼭지를 뭅니다. 유두를 이렇게 물면 보통 엄마들이 이게 젖이 돌게 되면은 붉습니다. 네네. 굉장히 탱탱하게 불어서 울열이 생기고 아프죠. 이게 나중에 염증으로 발전이 됩니다. 아기가 이 엄마의 젖을 먹으려고 이렇게 벌려도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은 아기가 물다가 미끄러지고 그런 얘기 하면서 많죠. 네네. 이 유두에 상처만 많이 생기죠. 제대로 그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산모가 제대로 모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모유 수유를 하는 자세부터 저희들이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수유를 시켜야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울열이 생겼을 때는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고 남편이 도와서 풀어나갈 수 있는 유방자기관리법에 대한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유 수유가 자연스럽게 완벽하게 원숙하게 되면 즐겁죠. 아기가 엄마 젖을 먹는 그 순간의 행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위턱 아래턱을 움직여서 엄마 젖을 이렇게 먹는 동안에 원래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훗배라 그래서 산모들이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부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자궁이 확장되고 나서 수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 젖을 빨고 빨 때마다 자궁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산후 회복이 빨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네네. 각 국가마다 그 산후 관련돼서 나름대로 거기에는 뭐 그 나라의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게 정착돼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인트 누보 산후지원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나름대로의 이 산후 관리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산모들이 아기를 놓으면 토굴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예, 해서. 더운 지방인데도. 네네. 그다음에 이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의료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아기를 놓고 나서 필요하면 간호사 불러라. 많은 돈을 요구하지요. 네네네. 그리고 이 또 그걸 부르지 못하면 곧바로 또 조금 몸을 추스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팽창이 되고 부러졌던 골반이 제자리에 가지 못하니 처녀 때 몸은 그렇게 예뻤던 산모가 아기를 놓고 나면 형태가 그렇죠, 예.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거기는 산후조리를 하는데 아마 음식으로 닭 종류의 따뜻한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아마 조리를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검사하죠. 그래서 네네. 병원에서 한 일주일 그냥 치료하고 또 있으면서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아무리 독한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나면은 금줄을 치고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방을 따뜻하게 해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있으라 그러고 그렇죠. 이러면서 저희 산후조리를 부모님들. 했습니다. 네네. 몸을 데우고자 하는 뜻이었죠. 네네. 그러나 거기에는 또 이 미스테이크한 부분도 있고 해서 네네. 이걸 현대적 과학적으로 재정립시킨 것이 한국식 산후조리원 시스템입니다. 네네. 산모를 이 뭐 영양식단을 구축을 해서 산모 모모 폐고에 필요한 식단 구축뿐만이 아니고 또 신생아를 잘 이렇게 이 전문가들이 다 돌봐주면서 산모는 몸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헬스케어 방법들이 동원이 돼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모유 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베테랑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도록 또 아빠가 육아에 저희 조리원 같은 경우는 아빠가 육아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아빠와 함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애기들 목욕 하나도 각 방에 가서 직접 부부가 보는 데서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애기 베이비 마사지를 하는 것이 있는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피부 보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가 직접 주도해서 하도록 만듭니다. 그다음에 아기들 속삭여서 하는 거나 기저귀 가는 것도 아빠가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교회 문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저희 산후조리는 수유실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수유는 간호사가 직접 아기를 산모에게 데려다 주고 거기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아빠가 아기가 엄마 젖을 먹는 것을 보도록 만들고 그 아빠 아기 목욕시키는 것을 아빠가 보도록 만들고 나중에는 실습해 보세요 해서 본인이 직접 실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워낙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다시 모실 것을 약속드리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못 물었던 이렇게 묻지 못했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보는 시간을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메라를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제가 산후조리원을 만들게 되었던 계기는 어릴 때 꿈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누구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 제가 대학교 때 야학을 하면서 꿈을 하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 첫 출발을 고등학교 교편을 잡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연히 이 퇴색되어 가던 그 꿈이 제 조카
아이가 조카 손주를 놓는 것을 보고 산후조리원을 처음 경험을 해서 보게 되었는데, 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육아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기들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았던 아기가 자라서 이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커다란 우리 대한민국의 큰 동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산후조리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산후조리원을 그 꿈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세세한 미세한 부분 하나까지 허술한 부분이 없도록 모든 것을 매뉴얼화하고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저희 전국적으로는 플랫폼에 옮겨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 이 매뉴얼 세인트 누보식 산후조리원 이 시스템을 해외 수출을 하고 전 세계인들이 선호하도록 하는, 또 새로운 어떤 한류로서 새로운 출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산후조리원이 되고자 애를 씁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하나 가지고 세계적인 커피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일으키고, 맥도날드는 이 뒷골목 수제 햄버거 만드는 레시피를 가지고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먹거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이 출산 문화는 한국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 산모들이 정말 곽광하고 열광하고 좋아할 수 있는 돌봄의 문화입니다. 이 출산 문화가 전 세계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회 각계 또 기업, 정부, 지자체 전부 많이 좀 도와주셔서 저희들 산후조리원이 이제는 이 우려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K-팝과 같이 전 세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출산 문화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이 우리나라 국익에 이렇게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저도 같이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뜻깊고 또 미래의 야망을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TV의 그 이봉구 사장님 대신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형식 세인트 누보 산후조리원 대표님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마지막에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한테는 오늘 김형식 대표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